안녕하세요. B급 체육 병원쌤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볼 한번 뭐 규칙이나 특성, 역사 등 한번 이론에 관련된 걸 한번 우리가 해볼 건데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한번 축구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구볼. 자, 축구볼은요, 핸드볼과 굉장히 비슷한 영역형 경쟁으로요. 예전에 1970년도에 스위스 생물학자 H 브레트라는 학자가 모든 구기 종목을 약간 침략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침략적이라고. 그래서 이제 비침략적인 게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축구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볼은 운동량이 많고요. 운동량이 많고, 그다음에 신체 접촉이 거의 없어요. 신체 접촉이 거의 없어서 뭐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뭐 불쾌한 경험이나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다음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축구볼은요, 이제 상대방의 공을 이렇게 빼앗거나 패스나 슛을 방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그 다음 골대가 바운더라고 하죠. 골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골대를 두 개로 놓고 풀코트로 하면 이렇게 골대가 두 개가 있는데 이때 뭐 따로 골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신체 접촉이 허용되지 않고요. 신체 접촉이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드리블이 없어요. 드리블이 없어서 오로지 패스로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공격에 실패하면 실점이 돼요. 다른 스포츠에서는 뭐 공격에 실패하더라도 뭐 불이익이 없는데, 이것은 축구볼은 슈팅했을 경우 실패하면 실점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가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바운더랑 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바운더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약 1m라고 하는데, 정사각형 이렇게 1m, 이렇게 1m, 이렇게 해서 이게 바운더고요. 그다음에 공은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호수별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학생용 2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경기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장은요, 이제 이거는 인원에 따라서 하프코트와 풀코트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하프코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15에서 20m 정도, 가로 세로 15에서 20m 정도로 우리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진입 금지 구역이고, 반경은 3m입니다. 3m 안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바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풀코트로 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40m 정도, 약 3-40m 정도로 이렇게 가로 3-40m, 세로는 같아요. 15에서 20m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바운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놓고 하고, 하지만 각 골대 바운더가 팀에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일로 패스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슈팅해서 점수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금지구역에 대해서 좀 잘 알아두고요. 진입금지구역은 이제 포비든 존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약 반경 3m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흔히 하는 규칙은 시간은요,
시간은 뭐 12분, 뭐 3피리어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학교에서 경기를 하거나 연습을 할 때는 이제 뭐 상황에 맞게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뭐 전후반 이렇게 나눠서 전후반 나눠서 5분 정도 이렇게 5분 정도 저는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 구성을 한 4팀 5팀 구성을 해서 이렇게 5분 정도씩 해서 이렇게 리그전처럼 이렇게 경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또 잘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하프 코트예요. 하프 코트. 자, 하프 코트는 이제 4명에서 6명 정도 경기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요. 풀 코트 경우에는 7에서 9명 정도.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아까처럼 30m, 40m 되는 체육관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인원을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6명, 7명 정도 해서 풀 코트를 해도 되고 4, 5명씩 해서 하프 코트로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수 교체는 득점 후에만 가능해요. 득점 후에만. 득점 후라는 거는 꼭 득점을 한 선수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득점이 딱 나면 경기가 멈춰지잖아요. 경기가 이제 멈춰졌을 때 그때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거예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체하는 선수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득점이 나면 선수를 계속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선수 교체를 하려면 뭐 상대팀이건 우리 팀이건 득점이 난 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은 엔드라인 골대 바운더 근처 1m에서 드로잉으로 경기를 시작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뭐 반칙이나 이런 거 되면 사이드나 양쪽 사이드나 엔드라인 쪽에 가서 다시 경기 재개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규칙인데요. 자, 먼저 공을 가지고 공을 가지고 3보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갖고 하나, 둘, 셋까지 걸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공을 갖고 3초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받았으면 3초 안에 패스나 슛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또 3회 안에 패스를 3회 하면 슈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 둘, 셋에서 내가 받았으면 무조건 슈팅을 해야 돼요. 다시 패스를 하면 반칙이 되니까 꼭 3회 안에 슈팅을 해야 되고요. 단 이제 뭐 반칙이나 경기 재개할 때 이제 바깥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던져주는 거는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그거 제외하고 나서 이렇게 3회까지 패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 3개가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333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면 경기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득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득점은요, 경기를 할 때 슈팅을 해요. 슈팅을 했을 때 볼이 바운드에 맞고 진입 금지구역 밖, 그 다음에 경기장 안에 떨어진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바운더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슈팅을 해서 맞고 튀어서 요 경기지역 요 안에만 떨어지면 돼요. 단 이곳에 떨어지거나 경기장 밖에 떨어지면 요거는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슈팅을 했을 때 볼이 수비수 무릎 아래를 맞은 경우, 무릎 아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발 맞고 뜨면 쌤 저 수비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 밑에 공이 맞게 되면 공이 바닥에 닿지 않더라도 득점이 인정되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이제 실점하는 법. 좋은 건 아니죠. 기분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기분 포인트. 실점. 자, 먼저 슈팅을 했을 때 공이 바운더를
벗어나는 경우, 던졌는데 바운드에 안 맞거나 날아갔을 때 바깥으로, 이럴 때는 실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슈팅한 볼이 포비드 존 안, 진입 금지 구역 안에 떨어지는 경우에도 실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슈팅한 선수가 슈팅한 공이 직접 몸에 닿거나 같은 팀에 닿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슈팅했는데 내 몸에 맞거나 내가 슈팅했는데 우리 편 몸에 맞으면, 잡거나 몸에 맞으면 이것도 실점이고요. 그 다음 슈팅한 볼이 바운드에 맞고 아까 얘기 한번 했었는데 경기장 밖에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진입 금지구역 안에 떨어지거나 경기장 밖에 떨어진 경우에도 실점이고요. 그 다음 슈팅했을 때 이제 프레임이죠. 프레임, 철이나 고무줄, 그러니까 빨간색 고무줄, 그게 보면 빨간색이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바운더가 있는데 빨간색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 부분이냐면 요 빨간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 철제 부분, 여기에 맞았을 경우에 진입 금지구역 포비든 존 또는 경기장 밖에 떨어지면 실점입니다. 근데 뭐 프레임을 맞고 경기장 안에 떨어지면 그냥 반칙이에요. 공격권만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실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들 모둠을 구성하고 경기할 때 여기서 조금 어렵다, 우리가 하기 수준이 어렵다 하는 거는 과감하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바운더 벗어나는 경우에는 하지 말자, 그 경우에는 하지 말자, 이건 빼고 뭐 경기장에 뭐 철에 맞으면 맞는 것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경기를 해, 요 세 개만 가지고 경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하고 싶은 방법 항상 이렇게 새로 만들어, 그러니까 재구성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룰을 재구성해서 여러분들 경기를 하면 조금 더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반칙. 먼저 슈팅한 경우에 요 포비든 존 안에 들어갔을 경우, 여기 보면 슈팅 후에는 상관없음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 내가 점프 슈팅을 했어요. 스텝을 봐, 점프 슈팅을 하고 공을 던진 상태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 단 하나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프 슛하고 던지고 나서 들어가서 있다가 얼른 또 밖으로 나오고, 근데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또 반칙이 되니까 요거는 잘 생각해서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 자주 활용하거든요. 점프슛 경기하면. 자, 그 다음 드리블 했을 경우에요. 드리블, 바닥에 드리블, 이건 드리블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한 경우, 그다음에 공을 발로 찼을 때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반칙, 공격권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다음 패스, 아까 말한 333 잘 기억하면 됩니다. 공을 4번 이상 패스한 경우, 3초 이상 소유한 경우 공도, 그다음에 4보 이상 걷는 경우, 그다음에 공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 이게 수비일 때는 이게 이제 실점까지 되겠죠. 슈팅한 볼을 놓쳤을 때는 실점. 그다음 이제 패스를, 아까 말한 대로 패스를 가로채거나 공을 빼앗는 행위, 이것도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를 하면 상대팀이 패스하고 이럴 때는 그냥 자리 계속 보면서 이동만 해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단 슈팅할 때만 얼른 자리를 잡아서 공 잡을 준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해하는 경우. 그다음 진로 방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일부러 상대방이 슈팅한 걸 잡으려고 하는데 공이 오는 방향을 몸으로 막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나 이런 거 슈팅하면서 막 밀거나, 수비할 때 뭐 잡는다거나 그럴 때는 요게 이제
반칙이 됩니다. 이렇게 반칙이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실점이다, 득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공격권만 넘어가니까 얼른 공을 가지고 상대팀이 이제 사이드 라인이나 이제 엔드 라인에 가서 다시 경기를 재개하면 돼요. 단 슈팅일 경우에만, 패스 같은 거 놓치면 공격권이 넘어가지만 슈팅일 경우에는 내가 잡다 놓치면 실점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간단한 규칙과 득점하는 법, 실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룰이고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를 할 때는 이제 우리들의 이제 수준, 그다음에 수준이 좀 낮으면 룰을 낮춰서 조금 난이도를 낮게 해서 경기를 하면 되고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룰을 조금 이제 더 하나씩 늘려가면서 경기를 하면 여러분들 재밌게 축구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볼이요, 생각보다 운동도 많이 되고, 뭐 던지기, 받기, 뭐 뛰기, 스텝, 그 다음에 팀워크도 중요하고요. 전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역형의 특징이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그냥 흔하게 슈팅을 막 가운데다만 하면 수비하기가 쉬우니까 좌우 막 앞뒤를 패스로 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혼란을 줘서 슈팅을 하고, 강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론 강하게, 때론 약하게,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하면 저 재밌는 축구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업하느냐고 고생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